에코프로 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속적으로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수주 관련해서 감감무소식이네요. 박 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71만 톤 캐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의 한 90% 정도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인 이제 디테일 부분만 남아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계약 곧 나올 거고요. 뭐 그런 얘기들은 시중에 엄청나게 좀 많이 좀 퍼져 있는 상태여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2차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등의 이제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이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6월 말까지 좀 빠르게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책자까지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대) 전지주님 질문입니다. 에코프로 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속적으로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수주 관련해서 감감무소식이네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박 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캐파 그때 계획을 이제 71만 톤 캐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90% 정도는 다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인 이제 디테일 부분만 남아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계약 곧 나올 거고요.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시중에 엄청나게 좀 많이 좀 퍼져 있는 상태여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가 그 수주 소식이 이분은 아마 기사, 신문 기사 같은 거를 계속 좀 찾아보고 계신가 보죠. 근데 그런 데는 뭐 잘 안 나오나 봐요. 보시는 네. 것 같은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0대 아케이드님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박 이사님 인사이트를 듣고 에코프로 BM 나노 신소재에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중입니다. 진짜 크게 수익 나셨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한 10억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제 친구 중 한 명은 전업 투자 생활을 하다가 파산하고 제가 소개해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 부모님도 주식을 투자하다가 40억 정도를 날렸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많으신데 술로 지내신다고 하네요.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주변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보다 차, 시계, 옷, 비싼 액세서리 등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을 하고 다니니까 저한테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는 작은 회사에 다녀서 저임금 고강도 회사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친구 부모님은 주식으로 인생이 망했는데 저는 반대로 인생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니까 원망과 분노의 화살이 저에게 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저밖에 없으니까 부러움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유독 저한테만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감정이 극에 달해서 같이 하던 모임도 안 하겠다고 욕하고 단톡방을 나가더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돈이 늘어난 만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지내야 되는지 인생 선배로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 어렵네요. 네.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 인간의 감정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렬한 감정이 사실은 질투심이거든요. 네. 이제 그 열등감 같은 거 이런 게 사실 되게 좀 좀 강렬한 감정이어갖고 좀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이제 여의도 쪽에 쭉 있다 보니까 여의도 있으면은 이제 진짜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제 친구나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일확천금을 좀 이제
뜻하지 않게 이게 이제 저 일확천금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고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 친구의 친구가 일확천금으로 한 100억 정도를 벌었대요. 와. 갑자기 한 건으로, 네, 한 방으로. 한 방으로. 예, 예. 네. 몇 살 때요? 한 젊을 때. 예, 네. 한 30대, 30, 40대 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원래 되게 좀 친하게 지냈는데, 네. 걔가 이제 100억을 벌었으니까 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걔랑 원래 술도 많이 먹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아무리 친구가 돈 많다고 해도 매번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친구 얻어먹기가. 관계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하다 보면은 걔가 한 3번, 4번 사면은 이제 자기도 한 번 사고. 근데 한 번 사면은 몇 백씩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친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소주를 마셨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말씀하신 게 차도 좋은 차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시계도 차고, 액세서리도 하고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시면 되겠네요. 그 친구가 진짜 소중하다면. 예. 예. 아, 좋은 방법이네요. 예. 왜 되게 돈 굉장히 많으신 수백억대 부자인데도 되게 검소하게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도 아마 그렇게 엄청난 사치를 하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돈을 벌었으니까 조금 좋은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돈 벌었는데 내가 뭐 잘해서 번 거고, 그럼 이제 차도 좀 멋진 차 타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계도 좋은 거 끼고 싶고, 그게 또 인생의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낙이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친구가 지금 못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친구하고 의절을 하면 되겠네요. 뭐 거리를 조금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의 문제니까. 네. 예.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친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질 것인지 그 자신만 바꿀 수 있지, 이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약간 나를 질투하지 않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자간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제3의 방법은 그 친구를 만날 때는 좋은 차를 집에 두고 시계를 벗고, 예. 그 다음에 일부러 입는 옷 중에서 제일 검소한 옷을 입고, 네. 그 친구하고 만나서 포장마차에 가서 가볍게 술을 먹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나는 부자가 됐지만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한 생활이 공공한 그 친구에 대한 나의 배려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예. 네. 예. 그 방법, 방금 말씀하신 방법이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제가 또 한마디 제가 감히 여기서 아니요,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예. 제가 좋아하는 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논어에 나온 건데,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가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분은 물론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밝고 되게 긍정적으로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살면은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친구한테 너무 바라는 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교회 가서 항상 기도할 때 예. 나는 너무 가난하지 않게 또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게 되면, 갑자기 부자가 되게 되면 친구들을 잃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나는 이제 씀씀이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근데 이제 매일 얻어먹고 해도 이제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얻어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좀 그런 이제 뭐랄까 아첨꾼들이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거든요. 최악인데요. 예. 네. 예. 근데 원래 친한 친구들은 다 멀어지고 새롭게 사귀는 친구들은 그런 돈 보고 쫓아오는 아첨꾼들만 내 주위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첨꾼들이 이제 끝까지 가면 좋은데
나도 계속 돈이 있지만 계속 돈이 있으리라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예. 이게 투자의 세계라는 거 한번 투자해서 크게 벌었으면 또 한번 투자해서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크게 잃게 되면 그 당장 이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던 그 아청꾼 친구들이 갑자기 다 사라져요. 예. 걔들은 돈 때문에 온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은 있다가 사라지고 나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고 네.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항상 기도할 때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걸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갑자기 많이 벌어서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따박따박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는 게 사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버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벌었다고 생각하고 원래 이제 하던 생활 계속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원래 쓰던 거 계속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나만을 위한 사치를 하는데 그거 몰래 숨어서 하고 네. 이제 뭐 그 정도로 하면은 좀 중간에서 대충 좀 타협이 되지 않겠나. 좋은데요, 그 정도면? 예. 그 워렌 버핏이 이제 그렇게 사람이 돈이 많은데, 예. 30년 전부터 다니던 이제 그 레스토랑, 단골 레스토랑에 계속해서 가서 계속 같은 스테이크 먹고, 점심에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맥도날드는 아니고, 네.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스토랑이래요. 예. 동네 레스토랑. 그렇군요. 자기, 단골집. 거기서 햄버거, 콜라 뭐 이런 거 먹나 봐요. 그 뭐 항상 뭐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생활을 안 바꾼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 네, 차도 뭔가 20년 동안 뭐 포드를 타고 그런 식으로 되게 오랫동안 한 차를 타시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진짜 저도 워런 버핏이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에 너무 감명을 받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돈을 진짜 많이 벌어도 한 10년 동안 아반떼를 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대해서 초연해지잖아요. 예. 많이 벌어도 내가 특별히 뭐 사야 될 것도 없고 써야 될 것도 없고 한데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할 때 대하는 마음 자세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훨씬 투자 성과도 좋아집니다. 돈이 더 잘 벌리게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돈 벌어갖고 이걸로 멋진 차도 사고, 멋진 옷도 입고, 멋진 롤렉스 시계도 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서 조정할 때 차 한 대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맞아.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게 이제 좀 조급해지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반면에 이제 돈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그냥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어차피 돈은 많은데 주식 투자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자기의 의사결정이 옳았다는 거를 좀 증명하고 싶어서 장기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일으켜서 내가 이제 옳았다.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성취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성취감이 사실은 훨씬 더 사람한테 만족감과 이제 행복감을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접근하시면 좀 이제 친구 관계도 좀 그렇고 좀 이제 여러모로 좀 낫지 않겠나 싶고요. 네. 박 이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잘 적용을 하시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1년, 2년, 3년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르면 정말 친구도 이 마음을 또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고 나는 이 친구하고 계속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배려도 필요한 거니까요. 이제 그거는 가진 사람이 사실 베풀어야지 없는 사람이 베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가진 자의 마음으로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 다음에 꼭 그 하나 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그분이 이제 제 강의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좀 영감 얻어갖고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그 친구분한테 한번 말씀하셔갖고 그 친구분도 이제 뭐 유료 강좌 같은 거 이제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돈 내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내가 이제 이거 보고 사실 되게 도움 많이 받았는데 니도 이거 한번 보고 한번 따라해봐라. 니한테도 도움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뭐 소액이라도 같이 해서 그 사람도 그 친구도 같이 벌 수 있으면 그러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보실 수 있는 만한 중요한 친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소개도 작은 회사에 소개를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시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그 되게 오래된 친구신 것 같거든요. 아마 전업 투자를 쭉 하셔갖고 이제 전업 투자는 보통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단기적인 거래 좀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좀 바꾸는 게 어렵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이런 투자 방법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투자 방법 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다. 뭐 니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끊어줄 테니까 한번 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니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고 하니까 일단 한번 봐라. 봐서 이제 마음에 들면 따라하고 뭐 그 정도 선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차차 관계가 개선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50대 분이시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혁 국민이사님을 만난 덕분에 두렵고도 두려운 주식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경제적으로 덜 넉넉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퇴직 후 노후를 위해 경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이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봐주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돈으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주식 초보이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린 박순혁을 어머님께서 손잡고 증권사 객장에 데려가 주셔서 오늘날의 훌륭한 국민이사님이 되셨듯이 제가 그 어머님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책을 많이 좀 읽히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책은 이제 어떤 분야의 책을 주로 읽히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 그 이제 나이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갖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선인지는 알 수가 없어갖고 이제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이제 책을 좀 읽히게 하는 게 제일 좀 좋을 것 같고요. 꿈을 키워줘야 되니까. 반드시 투자 관련, 경제 관련 책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책을 좀 두루두루 많이 읽히게 하는 게 좋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책 읽는 습관을 이제 길러주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릴 때 보통 보면 저희 집에는 이제 세계 위인전 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 주주님 댁에도 있었나요?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예. 제가 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봤어요. 제가 진짜 그걸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위인전집 같은 게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제가 좋았던 건 오히려 그 위인전집 바로 옆에 만화 위인전집이 있었어요. 그거를 정말 몇 번씩 봤던 것 같아요. 만화전도 좋죠. 예. 만화 좋고. 근데 이제 뭐 이왕이면은 이제 투자 관련된 위인전이 좋은 거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네요. 예.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선 정도 되면,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에는 좀 맞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좀 아이라는 분이 뭐 저 청소년 정도다. 네. 라고 보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피터 린치 책입니다. 피터 린치 책이 저 청소년을 위한 피터 린치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아니 그냥 피터 린치 책이 어렵지 않아요. 피터 린치 월가의 뭐 이런 책 예. 말씀하시는군요. 피터 린치 책이 총 이제 3부작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쓴 책이. 그분이 되게 좀 유머러스하고 말씀도 좀 쉽게 하시는 분이어갖고 예. 그게 처음 나온 책이 이제 월가의 영웅, 이제 원업 온 월스트리트라는 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기는 투자, 런 투 언이라는 책이 있고, 세 번째 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책 세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순서대로 한번 쭉 읽히시면 제가 봐서는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한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되면. 근데 여간에서 그거를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읽는 청소년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안 그럴 겁니다.
아, 책 쉬워요. 쉽고 예. 재밌습니다. 그 저는 책은. 이제 월가의 영웅만 봤는데 저야 뭐 투자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음. 재밌게 봤지만 음. 그 되게 다양한 비유와 이런 상황과 또 그 경험과 막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재밌었지만 청소년들한테 그게 와닿을까요? 안 하다면 할 수 없죠. 일단 한번 읽혀보시고 예. 이제 안 읽으려고 하면 그러면 강연하지 마시고. 아, 예. 예.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제 아이들 어릴 때는 그 대입이 논술이었어요. 네. 예. 논술 세대신가요 혹시? 저는요, 수능 정시 세대고요. 예. 정시를 보고 그때도 뭐 수시가 조금 있긴 했는데 수시 비중 되게 낮았고, 예. 정시로 수능이 거의 뭐 99%의 그 음. 비중을 차지했고, 거기에 이제 논술 시험을 보기도 했죠. 음. 1% 정도 비중.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때는 논술로 대학을 가는 시대였어 갖고 저 수시 세대군요, 그러면. 예, 논술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커서 대학 갈 때는 논술은 많이 사라졌고 예. 이제 수시로 저희는 제 아들 대학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일단은 그때 무렵에는 논술이었어 갖고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되게 어려운 논술 관련된 책, 예. 뭐 국가론이라든지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이제 자유론이라든지 예. 그런 걸 읽히는 게 유행이었어요. 와, 그 대학교 때 읽는 책인데. 대학교 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그걸 읽혔으니까 읽어야 된다고 그때는 다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엄마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래서 이제 만화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화로 나온 이제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거 막 이제 억지로 막 읽히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내가 책 읽기 싫어하게 됐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관심 있는 이제 뭐 그런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혀 주시는 게 좋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빈손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거 한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예. 네. 우리 아들이 그 책 되게 좋아해갖고, 네.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의 전집을 다 읽었거든요. 이제 읽고 또 읽고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거 읽은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게 노빈손 시리즈가 되게 다양한 주제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투자 관련된 공부면 결국은 이제 피터 린치 책이 제일 좀 무난하고 쉽고 예. 읽으면은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좀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니까 수준이 되면은 그 책을 읽히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읽으면 역효과가 나요. 자기가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어쨌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책을 많이 읽는 거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책을 많이 읽히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상황에 그래서 가장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예. 좀 읽게끔 이렇게 해줘라. 예. 그 책은 이제 항상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때 셜록 홈즈 전집 읽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친구가 추리소설 좋아한다고 하면 그 추리소설 쪽에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좀 추천해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니까요. 추리소설이 이제 결국 저거잖아요. 이제 쭉 읽다 보면 결국 이제 연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책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재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이야기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거 항상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예, 그런 이제 역사책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저도 읽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찰리 먼거 얘기가 이제 내가 그 90인생을 살아왔지만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책 적게 읽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특히 요즘 세대들은 이제 활자를 접하는 거에 되게 좀 거부감이 있는 이제 책을 많이 안 읽는 세대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책을 많이 어떻게든 책을 많이 읽히면 어떤 책이든 뭐 만화책도 관계없고 많이 읽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나중에 컸을 때 꼭 굳이 이제 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애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를 마련하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히시는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만화책도 좋은 것 같은 게 제 친구들 중에서 만화책 좋아하는 애들 중에
일반 책을 싫어하는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이라는 거 자체를 이렇게 흥미를 가지게 되면은 만화책 좋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냥 책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책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경제 관련해서 제가 가장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그 책을 시험 문제에 낸다고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라고 하셨었어요. 이윤복 선생님 만화. 맞습니다. 이원복 선생님 만화인데, 제가 뭐 원래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책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그림체가 익숙하니까 또 이것도 그분이 그리신 거네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때 그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읽고 시험이니까 한 번 더 봐야지, 그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렇게 몇 번을 봤었거든요. 그때 이 경제에 대해서 되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구나라는 그 첫 번째 인식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좋은 경험을 하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전에 이제 네. 그 이원복 선생님이 그린 만화책이 이제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잠깐만, 누구와 누구의 시간이와 모험? 병호의 모험.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 병호요? 네. 병호의 모험이라고. 병호의 그게 이제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전에 그리신 거거든요. 예. 그거 진짜 딸딸딸 저는 많이 읽어갖고 네. 돈 많이 됐거든요. 아마 그런 책들이 지금 절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없겠죠. 예. 당연히.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이제 다 개정해서 나왔을 거고. 네. 예. 하여튼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싹 트기 시작하면 스스로 또 공부를 찾아서 하게 될 거니까요. 예. 네, 그렇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님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30대 배터리 누나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사연보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리튬 관련 내용이어가지고 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요. 리튬의 1위는 알버말, 2위는 리벤트, 3위는 포스코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제외하고요. 포스코의 캐파가 2위인 리벤트를 추월할 때가 202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6년부터 27년이 포스코 주가의 전성기일까요? 포스코홀딩스 주만 너무 안 올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나라 그 기관들은 좀 숫자가 찍혀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도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지금 숫자가 찍히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많이까지는 아니고 예. 4분기부터 이제 그 광석형 리튬 이제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아마 내년 초에는 찍힐 거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그 염수형 리튬, 운브레무를 또 아르헨티나가 이제 뒤에서 찍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될 테니까 아직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기다리시면 안 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바말하고 리벤트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헤어 업체라서. 근데 이제 알바말 쪽은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랄까 사업 구조가 대단히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는 아닙니다. 알바말은. 거기가 이제 부름이라는 이제 그런 화학 제품하고 그 다음에 리튬을 같이 하는 건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 텐데,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름 쪽이 훨씬 비중이 컸고요. 예. 리튬은 한 30% 정도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아마 리튬 가격 자체가 올라와서 이제 좀 매출 구성비는 좀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알베말이 하고 있는 리튬이 뭐냐면은 이제 칠레 쪽 리튬이에요. 그 칠레의 이제 아타카마 사막 쪽에서 나온 리튬인데, 그거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없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되게 가장 건조한 지역이에요. 아타카마 사막이 1년에 비가 평균 3mm 온다는 거거든요. 3mm. 찔끔. 예, 3mm 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염호 리튬은 이제 농도를 높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기술인데, 거기는 그냥 퍼갖고 양지 바른 곳에 두면 지가 알아서 말라요. 3mm니까. 3mm니까. 예, 비가 안 오니까.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아르헨티나나 이제 볼리비아 쪽은 거기도 역시 마른 지역이긴 한데 가끔씩 비가 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말리는 걸로는 이제 그동안 해결이 안 돼갖고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 기술을 포스코가 10년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만든다는 거거든요. 기술력의 차이가 크겠네요. 예. 그 알범은 단순하게 이제
그 칠레에 있던 거 갖고 와서 파는 형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죠. 지금 염호 쪽에서 나오는 리튬은 거의 이제 그 칠레 쪽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쓰는 리튬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한 해에 사용되는 리튬의 한 20% 선이 이제 칠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 그거를 이제 알범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1위인데 계속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면은 리튬에서는 좀 떨어지는 이제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리벤트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예. 그냥 이제 아는 것만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리벤트가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마찬가지라는 얘기니. 오히려 이제 뭐 그렇게 보면 리벤트가 좀 매력이 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고, 알범보다는. 리벤트가. 근데 포스코홀딩스 사십시오. 예, 복잡하잖아요. 네. 리벤트는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 리벤트가 아마 미국 회사일 겁니다. 미국 회사, 예. 알버말도 미국 회사, 예, 예. 이위 리벤트 그런 지문도 사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왜 알범말 리벤트 얘기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제가 앞으로 리튬 사업 위험하다 얘기하고 막 하고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리튬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리튬 막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타디에서 이제 그 기관 쪽에서 내놓은 종목이 알범말하고 리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예. 알버말 리벤트를 투자하는 게 어떤가요? 오히려 예, 이런 질문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 그 얘기는 한국에서 알려졌으니까, 그 미국 증시에서는 그 전부터 알려졌을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즉슨 이미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기 전 걸 사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알버말 리벤트 아마 주가 차트 보시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거의 한 10배 올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다 올랐다. 예, 그렇게 예.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미 오른 주식보다는 예. 앞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포스코홀딩스 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겠나. 특히 또 한국이니까 훨씬 더 이제 네. 파악하기 쉬우니까요. 미국 알범말. 주식은 게다가 세금도 있는데 예. 한국 주식은 없죠. 그거 그렇죠.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강풍 쪽도 그 뒤쪽에 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강풍도 조금 말씀드리면, 네. 강풍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을, 강풍이 리튬 광산도 갖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리튬 광산이나 염호 소유하는 것보다는 리튬, 그 호주에서 리튬을 갖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산의 이제 광산 자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리튬을 이제 그러니까 리튬 광석을 갖고 와서 이제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 만드는 이제 그 과정의 작업을 앞으로는 중국에서는 못 하게 되고 예. 한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쪽에서 앞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호주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 중국이 이외의 지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강풍은 지금에서는 이제 이런 글로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하십시오. 포스코홀딩스 사십시오. 예. 예.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너무 안 올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36% 올랐으면, 6개월에 36%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욕심이 이게 많아서 그렇다니까. 다른 거랑 이제 비교를 비교를 하다 하시니까 보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이분 이제 배터리 누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리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꼬리 질문 주셨는데 또 질문이 좋아가지고 예. 이걸 좀 드려보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이 1위에서 3위 알버말, 리벤트, 포스코 이 업체들이 서로 리튬 캐파를 늘리는데도 리튬 쇼티지 현상이 올까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캐파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도 대충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해서 쇼티지 현상은 올 걸로 예상된다. 그 답변 주셨고요. 또 질문이 줄줄이 있어요. 예. IRA, CRMA가 있지만 만약 리튬 쇼티지 현상이 와서 리튬 값이 너무 오르면 중국산 리튬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중국도 리튬 캐파를 엄청 늘린다고 뉴스에서 접해서 좀 불안해서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국가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가장 최상층에 있는 게 사실 안보예요. 안보 밑에 정치가 있고 예. 정치 밑에 경제가 있는 네, 거거든요. 경제는 순위에서 예. 밀린다. 예, 3순위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이제 기사 나온 얘기가
CATL에서 이제 만든 배터리가 미국 세관에서 압류가 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장산 소재가 사용됐다는 예. 이유로 해서 그렇게 언제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못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절대로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훨씬 큰 틀에서 얘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신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적으니까 예, 예.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학이나 이제 뭐 그다음에 옛날에 전쟁 역사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책을 좀 보시면 네.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예, 그 지정학적인 지평을 좀 넓힐 예, 수 있게끔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책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 기업, 재무제표 이런 것만 맨날 들여다본다고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된 게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책. 이 예, 책이 제목이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또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책의 절반이 지정학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니까 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이 다른 또 중동 국가들의 그 지정학적인 구도가 딱 머릿속에 잡혔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순영 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 정치가 더 우선이구나, 경제보다. 그럼요. 예, 확실히 그럼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사소한 거는 무시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걸 모르면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예. 주식시장에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증권면만 보지 말고 그래서 세계 정치면을 보라 이렇게 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주식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이제 경제 관련된 것만 FRB가 금리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이제 뭐 그 ISM 제조 지표 중에서 이제 그걸 또 세부 데이터를 막 들여다보고 이제 그런 거를 주식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차트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단톡방 만들어 갖고 이제 친구들 보고 이제 오늘 종목 하나씩 추천해 봐라 하면서 종목 공부하고 이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식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 공부가 아니에요.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 뭐 철학책이라든지 역사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아니면 소설책도 좋고 이제 뭐 로맨스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깊이 가져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그게 훨씬 주식 투자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을 너무 그렇게 이제 좀 단편적인 이제 뭐 그런 스킬에만 좀 집중하시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과가 안 나는 방법입니다. 네. 이분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지평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그렇게 보시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질문이 포스코 리튬 광물에 수혜주는 엠텍이라고 한 전문가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혹시 배터리 아저씨는 엠텍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엠텍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예, 리튬하고 관계 없다던데요. 예. 그 전문가 누군지 예. 주장 아닐 겁니다. 네, 예,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현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포스코홀딩스는 되게 무거우니까 예. 움직임이 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 포스코홀딩스 안 갖고 있고 포스코 엠텍을 갖고 있었으면 포스코홀딩스 1% 오를 때 포스코 엠텍은 10% 오르니까 이게 자꾸 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네. 예. 그렇게 포스코 엠텍은 아니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CATL도 3원계 배터리를 LFP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중국에는 탄산 리튬만 넘쳐나나요? 수산화 리튬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수산 리튬, 탄산 리튬 비중이 한 45대 55 정도 될 겁니다. 예. 수산화 리튬이 45, 탄산 리튬이 55 정도 되는 비슷비슷하네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탄산 리튬 만드는 게 수산 리튬 만드는 것보다는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중국 밸류체인은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많이 떨어지고 영세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탄산 리튬 위주로 만든 회사들이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이 이제 남아도는. 아, 기술력이 예. 좀 더 적은 탄산리튬 예. 쪽으로 이렇게 공급이 넘치는군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저는 전기차를 사고 싶습니다. 여전히 배터리 누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이 주행거리입니다. EV6 아이오닉 5와 같은 크기의 차의 경우는 800에서 900km 주행거리가 가능한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가 힘들거나 국소적이라고 하셨으니 3원계 배터리를 사용했을 경우로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8,900km면은 예. 부산까지가 한 450km 정도 되나요? 그렇죠. 서울에서?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아이오닉 6가 이제 가장 이제 먼 거리를 가는데 예. 대략 한 540 정도 되거든요. 환경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정도고 좀 기술이 좀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 발전한다고 했을 때 100 정도. 600 정도. 예, 예.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정도 선에서 대충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 이상 이제 일회 충전 주행 거리를 이제 늘리게 되면 예. 아마 좀 비효율적이 될 거예요. 비용이 너무 비싸지거나요? 비용이 너무 비싸질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500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길어야 되는 게 이제 충전의 불편함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충전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그 쪽으로 부분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기술이 지는 방향이 아마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제 유료 강좌 중에서 그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퓨어 실리콘. 퓨어 실리콘은 지금 이제 NG 쪽에서 좀 추진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예. 퓨어 실리콘을 하면은 훨씬 주행거리도 좀 길어질 겁니다. 주행거리도 많이 길어지지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충전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빠른 거는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이 초급속 충전이 예. 18분에 80%를 충전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좀 빠른 예.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를 이제 10분에 80%까지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분에 80% 정도면 상당히 좀 이제 그런 충전 시간, 대기 시간이 긴 뭐 이런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10분이면은 진짜 전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오히려 가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고 나는 굳이 한 800, 900 가고 싶다 예. 하면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차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예. 네. 그렇게 지금까지 배터리 누나님께서 리튬 관련해서 질문 주신 내용 다 들어봤고요. 네, 오늘 주주 상담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후에 또 주주 상담소에서 고민 사연 나누셔야 될 게 있다면은 제가 링크를 또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 한주주 TV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탭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고민 상담 관련된 글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사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주 상담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